안녕하세요. 저는 DSBA 연구실의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선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카이브 프린트 2023에 억셉된 언어비엘에 대한 논문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 논문의 전반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언어비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비엘에서는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 클립 기반 모델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비엘 프레임워크는 크게 3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사전 학습된 클립 기반 모델, 그리고 트레이닝 프리 어댑테이션에 해당되는 TFA 모듈, 마지막으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 해당되는 TTA 모듈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 탐지는 크게 2가지 구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은 원클래스 원모델 스킴이 있고 오른쪽과 같은 멀티클래스 원모델 스킴이 있습니다. 이 왼쪽과 같은 원클래스 원모델 스킴은 여러 개의 클래스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인 모델을 이용을 하고 있고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개별적인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과 같은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이상치 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이상치 탐지에서는 정상 분포를 모델링하고 해당 분포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상치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클래스 원모델 스킴은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클래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개별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큰 메모리가 소모될 수 있다는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멀티클래스 원모델 스킴을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이 멀티클래스 원모델 스킴에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여러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상치 탐지를 위한 하나의 통합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모델을 이용을 해서 멀티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 또는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클래스 원모델 스킴에 해당되는 이상치 탐지 모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클래스 원모델 스킴에서는 여러 개의 클래스에 대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통합된 모델을 구축해주고 있고 이 동그라미가 정상 데이터, 세모가 이상치 데이터를 의미하고 각각의 색깔이 클래스를 의미할 때 다음과 같이 이 점선과 같이 여러 개의 클래스를 경계면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해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레그헤드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애그리게이트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추가적인 파라미터 튜닝 없이 새로운 카테고리에 적용하는 이상치 탐지 모델입니다. 이러한 멀티클래스 원모델 스킴 구조의 모델들은 기존의 원클래스 원모델 스킴 구조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사전 정보가 없는 카테고리나 오픈셋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이상치 탐지를 여전히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즉, 알려진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상치 탐지를 잘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카테고리 등에 대해서는 잘 정상 분포를 모델링하지 못하고 이상치 탐지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오브젝트로부터 이상치를 판별하기 위해 비전 랭귀지 모델을 도입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로 클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립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이미지 임베딩과 텍스트 임베딩 간의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 학습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립 기반 모델들을 이용하게 되면 사전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카테고리 또는 오픈셋 시나리오 상황에서 이상치 탐지를 잘 수행하지 못했던 기존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 클립 기반 모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카테고리 오브젝트 등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도 두드러지는 성능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클립의 목표로는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 프롬프트 그리고 글로벌 이미지 레벨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상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서 글로벌 레벨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크게 텍스트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텍스트 인코더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하고 있고 이미지 인코더로는 Modified ResNet 그리고 Vision Transforme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ontrastive Pre-training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이 텍스트 인코더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인베딩 그리고 텍스트 인베딩을 추출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인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주게 되고 로짓과 실제 라벨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짓은 코사인 유사도를 스케일링한 값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라벨은 원래 텍스트 또는 이미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벨 텍스트로부터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 단어 형태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단어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photo of object와 같은 프롬프트로 바꾸어주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단순한 단어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템플릿과 같은 프롬프트 템플릿 구로 변환하는 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준 과정을 수행한 이후 학습된 텍스트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인베딩을 산출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로샷 프리딕션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인데요. 테스트 이미지 한 장이 주어졌을 때 이 테스트 이미지와 사전에 정의된 텍스트 프롬프트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이때 학습된 이미지 인코더를 이용해 산출한 이미지 인베딩 그리고 텍스트 인베딩을 이용해서 이러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도 값을 가지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로샷 어노멀리 레코그니션에 있어서 클립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크게 두 개의 텍스처얼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노멀 단어를 추가한 템플릿인데 a photo of a normal class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상치 데이터의 경우에는 a photo of an abnormal class와 같은 프롬프트를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 클립 기반 모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오픈월드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알지 못하는 이상치 탐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어노멀리 스코어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V는 비주얼 클래스 토큰, 그리고 T는 텍스트 토큰이라고 했을 때 이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수식은 이 비주얼 토큰 그리고 텍스트 토큰 간의 코사인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의 어노멀리 스코어 맵 그리고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의 어노멀리 스코어 맵을 산출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T 플러스 T 마이너스는 각각 노멀 텍스트 프롬프트로부터 추출된 토큰, T 마이너스는 이상치 프롬프트로부터 추출된 텍스트 토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테스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테스트 이미지와 대응되는 비주얼 토큰 그리고 이 텍스트 토큰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해 주게 됩니다.
이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미지 단위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주얼 클래스 토큰 자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해주게 되지만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은 이 패치 단위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주얼 토큰이 아니라 이 하나의 이미지가 m개의 패치로 나누어졌을 때 그 패치에서 나온 그 토큰 값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인코더로 그 이미지가 m개의 패치로 나누어진 경우 m개의 로컬 어노멀리 스코어는 최종적인 이상치 맵을 형성하기 위해서 업샘플링을 해서 원본 이미지와 얼라인 시켜주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립 기반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 이상치 탐지 모델들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이 로컬 패치 토큰 그리고 텍스트 임베딩 간의 얼라인먼트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윈클립이 제안되게 되는데요. 이 윈클립에서는 이미지를 멀티스케일 윈도우 무빙을 통해 처리하고 각각의 윈도우를 클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윈클립에서는 이러한 멀티모달 모델과 결합을 해서 제로 퓨샷 세팅으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윈클립에서는 이미지의 추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 이 컴포지셔널 프롬프트 앙상블 CPE를 제안을 하고 있고 이미지와 사전에 정의된 텍스트 프롬프트 간의 유사도를 이용하는 새로운 어노멀리 스코어링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윈클립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을 해서 덴스 비주얼 피처를 추출해주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제로샷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윈클립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간 비용 문제입니다. 이 윈클립의 경우 비주얼 인코더가 멀티스케일 윈도우즈 이미지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노비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윈클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문 석박통합과정의 세미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어비엘을 소개하기에 앞서 기존의 클립 기반 모델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립은 기존의 새로운 카테고리의 이상치 탐지는 잘 진행하지 못했던 한계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정교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윈클립이 제안되었고 윈클립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해서 덴스 피처를 추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윈클립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비엘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언어비엘에서는 인트린식한 덴스 피처를 직접 추출함으로써 기존 윈클립의 시간 비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클립 기반 모델들의 두 가지 챌린지를 요약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과 같은 파인 그레인된 태스크를 위한 디테일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 디테일을 제공하지 못하는 제한된 로컬 디스크립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두 가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로 인해서 이상치 영역을 정교하게 탐지하는데 제약이 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언어비엘을 제안하게 됩니다. 언어비엘의 전반적인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언어비엘에서는 사전 학습된 클립 모델을 이용을 해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클립에서 인트린식 로컬 토큰을 추출해주기 위해서 트레이닝 프리 어댑테이션인 TFA를 도입해주고 있고 로컬 어웨어 패치 토큰을 구해주기 위해서 밸류 투 밸류 어텐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주얼 랭귀지 얼라인먼트를 향상시켜주기 위해 도메인 어웨어 스테이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교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TTA 모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픈월드 어노멀리 디텍션을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제로샷 방식을 이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클래스의 이상치도 잘 판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raining Free Adaptation TFA 모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듈을 이용하는 이유는 클립의 프리트레인된 모델로부터 로컬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TFA 모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메인 어웨어 스테이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로컬 어웨어 토큰 캘큘레이션을 위한 밸류 투 밸류 어텐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메인 어웨어 스테이트 프롬프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주얼 랭귀지 모델들은 프롬프트와 같은 시멘틱한 텍스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클립 역시 이러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제로샷 성능은 이 프롬프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과 같은 파인그레인된 이 비주얼 레코니션 태스크는 보다 정교한 프롬프트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를 잘 생성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Unified Domain Aware Contrastive State Prompt 템플릿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때 어떤 클래스가 주어질 때 총 3부분으로 구성을 해서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선 베이스 프롬프트, 그 다음으로 컨트래스티브 스테이트 프롬프트, 마지막으로 도메인 어웨어 프롬프트입니다. 이러한 유니파이드 도메인 어웨어 컨트래스티브 스테이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비주얼 랭귀지 얼라이먼트를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Unified Domain Aware Contrastive State Prompt 템플릿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 프롬프트는 디폴트 프롬프트로부터 컨텍스트에 맞춰서 생성된 보편적인 템플릿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템플릿 구조는 A Photo of a Class와 같은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컨텍스트를 추가해줘서 cropped나 bright와 같은 단어들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베이스 템플릿은 단일로 이용할 때보다 여러 개를 앙상블해서 이용할 시 제로샷 클래시파이어의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Contrastive State Prompt입니다. 이 Contrastive State Prompt에서는 정상과 이상치 스테이트의 상반되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다음과 같이 perfect, imperfect와 같이 상반되는 단어들로 이렇게 쌍으로 구성된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Contrastive State Prompt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Contrastive State Prompt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치에 대해서 생성할 때, 그리고 알고 있는 카테고리의 이상치에 대해서 생성할 때 이용하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치에 대해서는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스테이트 단어들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broken, imperfect와 같은 단어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이상치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들을 이용을 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MBTech 데이터셋의 would 클래스의 whole 결함과 같은 이상치 타입의 경우에는 with a whole, without a whole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이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contrastive state prompt를 구성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메인 어웨어 프롬프트입니다. 이 도메인 어웨어 프롬프트는 클립과 다운스트림 태스크 간의 도메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프롬프트입니다. 이 인더스트리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이미지의 경우 인더스트리얼 포토와 같은 단어를 이용하고 있고 텍스처드 스트럭처를 가지는 이미지의 경우 텍스처얼 포토와 같은 단어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파인그레인된 비전 태스크를 위한 이미지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해 줄 수 있는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그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앞서 클립을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드리기도 했지만 이 테스트 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정상 프롬프트 그리고 이상치 프롬프트 쌍으로 이루어진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과 같은 이 템플릿을 이용을 했을 때 이 스테이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되는 구조를 갖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메인 어웨어 스테이트 프롬프팅을 할 때 유니파이드 프롬프트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대량의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대량의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프롬프트 단어, 그리고 컨트래스티브 스테이트 단어, 도메인 어웨어 단어를 이용해서 대량의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주게 되고, 이 프롬프트 리스트로부터 추출된 프롬프트로는 정상 텍스트 토큰 그리고 이상치 텍스트 토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Anomaly Detection Score에 해당되는 SAD 그리고 Localization Anomaly Score Map에 해당되는 SAL의 이 제로샷 Anomaly Detector에서는 이 정상 텍스트 토큰 그리고 이상치 텍스트 토큰의 평균된 토큰을 계산을 해서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도메인 어웨어 스테이트 토큰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평균된 토큰들을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에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Local Aware Token Computation via Value to Value Attention입니다. 이러한 Value to Value Attention을 이용하는 이유는 보다 풍부한 정보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즉 패치 토큰의 로컬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Value to Value Attention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Value to Value Attention을 통해서 Local Aware 토큰을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토큰을 이용을 하게 되면 트레이닝 프리 제로샷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Value to Value Attention은 본 논문에서 처음 소개된 게 아니고 이 클립 서저리라는 논문에서 먼저 소개되었는데요. 이 기존의 Query Key Self Attention과의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클립의 Query Key Self Attention은 다음과 같이 이 두 번째 행을 살펴보았을 때 반대되는 시멘틱한 영역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confused relation 맵을 형성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confused relation 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자체의 설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립 서저리에서 Value to Value Attention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Value to Value Attention에서는 같은 시멘틱한 어떤 의미를 갖는 근처에 있는 토큰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confused relationship map과 반대되는 이제 잘 연결된 relation map을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행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어텐션의 포커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나은 피처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value to value 어텐션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클립 자체의 설명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오픈 vocabulary 태스크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value to value 어텐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립 서저리의 Value to Value Attention은 크게 듀얼 패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본 패스는 Query Key Self Attention이 있는 원본 블록이고 이 두 번째 블록은 이제 새로운 블록 패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Value to Value Attention을 적용하고 있는 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Value to Value Self Attention 레이어를 이용하게 되면은 보다 안정적인 입력값을 가질 수 있고 원본 피처를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value to value attention에서는 추가적인 학습 없이 attention 메커니즘을 변형해서 로컬 패치 토큰을 획득하고 있는데요. 이 value to value attention은 듀얼 패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쿼리 키 밸류 어텐션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 쿼리 키 밸류 어텐션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value to value attention은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쿼리 키 밸류 어텐션과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기존 쿼리 키 밸류 어텐션에서 이 쿼리 키 밸류를 쿼리 키 밸류에서 쿼리와 키를 밸류 값으로 대체를 해준다는 것이고 이 밸류 투 밸류 어텐션은 각각의 비주얼 트랜스포머의 L번째 레이어에 적용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서저리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밸류 투 밸류 어텐션과 같이 듀얼 패스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쿼리 키 밸류 어텐션에서 인풋은 쿼리 키 밸류로 나누어지고 있고 각 밸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쿼리와 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밸류 투 밸류 어텐션에서는 밸류 값만을 포함을 하고 있고 밸류 자신과의 유사도를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est Time Adaptation TTA 모듈입니다. 이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은 일부 파라미터만을 최적화해서 인퍼런스 시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도입하는 모듈인데요. 이 기존의 TTA는 아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비엘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Non-Linear Residual-like 어댑터를 고안하고 있는데요. 이 비주얼 랭귀지 얼라이먼트를 위해서 각각의 구체적인 쿼리 이미지에 대해서 패치 토큰을 약간의 변형을 가해주게 되고 직접적으로 비주얼 토큰의 펄터베이션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TTA 모듈을 이용을 하게 되면 보다 시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나 어노테이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TA는 제한한 TFA 모듈 위에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이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결과를 정제할 때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토큰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프롬프트 토큰은 이렇게 쌍으로 구성된 정상과 이상치 텍스트 프롬프트 토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TI에서 TI 플러스 N은 쌍으로 구성된 정상, 이상치 토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치 토큰입니다. 이 패치 토큰은 일반적인 패치 토큰 이외에도 온라인 어댑티드 패치 토큰을 산출해서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어댑티드 패치 토큰은 수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P, 오메가 T를 쿼리 키 밸류로 간주하는 어텐션 오퍼레이션과 유사한 수식을 이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어댑티드 패치 토큰은 P'과 같이 수식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패치 토큰에서 온라인 어댑티드 패치 토큰을 산출하고 다음과 같은 수식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노이즈 코럽티드 토큰을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구체적인 쿼리 이미지에 대해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비주얼 랭귀지 얼라이먼트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패치 토큰을 변형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스테이트 정보 P'을 주입해서 텍스트 프롬프트 그리고 로컬 패치 간의 얼라이먼트를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메가는 텍스트 토큰 T로 초기화되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이고 알파는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어댑터의 파라미터인 오메가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self-supervised discriminative 태스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태스크는 P'과 P'NC, 즉 노이즈 코럽티드 토큰의 P'에서 원본과 노이즈 코럽티드 토큰을 구분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때 수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LD는 이 m개의 패치 토큰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값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태스크는 보다 미묘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과 같은 태스크에 적합하고 어댑터가 미묘한 패치 토큰 변화에 민감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D는 모델 학습에 이용되는 손실 함수이고 PI'은 훈련 샘플의 패치 수준 특징 벡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 SAL이 i번째 샘플은 정상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상치로 예측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값이고 두 번째 항은 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i번째 그 샘플이 이상치라고 예측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즉, 이 첫 번째 수식에서의 목표는 이상치 샘플에 대해서는 해당 값을 최소화하고 정상 샘플에 대해서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P'에 대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인데요. 이 두 번째 태스크를 이용하게 되면 어댑터가 이상치의 피처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태스크입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이 LP를 이용하고 있고 이는 패치 단위의 로스 함수입니다. SAL은 패치 단위의 시각 피처 벡터 PI 그리고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피처 벡터 P'I1의 이 닷 프로덕트 값입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의 성능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학습 시 로스 함수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댑터 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러닝 오브젝트는 두 가지 수식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두 가지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MBTech 에드와 같이 총 15개의 클래스, 10개의 오브젝트, 그리고 5개의 텍스처로 구성된 이 MBTech 에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MBTech 에드 데이터셋은 이미지와 픽셀에 대한 어노멀리 라벨 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비자는 총 3개의 도메인에 대한 12개의 단일 또는 다수 오브젝트로 구성된 이상치 탐지 데이터셋입니다. 자세한 실험 세팅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결과 장표입니다. 본 장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어노비엘은 윙클립 대비 두드러지는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약 5.5, 4.8, 그리고 13.2%만큼의 성능 향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TFA 그리고 TTA 모듈을 적용할 시 다른 방법론 대비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파이드 제로샷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시각화 결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색 영역은 예측 결과, 그리고 초록색 컨투어는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의미하고 있을 때 다양한 샘플의 다양한 데이터셋의 다양한 종류의 결함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로컬라이즈 하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인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에서 제로샷 세팅하에서 멀티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존 모델 성능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풀샷 세팅에서는 여전히 소탑 모델과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재 소탑 모델은 유니-AD인데요. 이 어노비엘이 풀샷 세팅하에서는 유니-AD의 성능은 뛰어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우선 클립 내의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변형했을 때 영향을 분석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여기서 이
V last layer는 트랜스포머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추출된 밸류 값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밸류 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낮은 anomaly localization 성능을 보이고 있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value to value attention 메커니즘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local aware 패치 토큰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보다 높은 성능의 anomaly localization 성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의 쿼리키 밸류 어텐션 메커니즘 대비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추출된 밸류 값을 패치 토큰을 이용할 시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다수의 레이어로부터 밸류 투 밸류 어텐션을 이 residual accumulation으로 얻은 패치 토큰을 이용하게 될 시 가장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프롬프트 앙상블 전략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컨트래스티브 스테이트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게 될 시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베이스 프롬프트만을 이용할 때보다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contrastive state prompt 단어들은 unified 모델을 구성해주기 위해서 좀 일반적인 state 워드들을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erfect, imperfect, 그리고 blemished, unblemished 같은 단어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도메인 어웨어 프롬프트를 이용하게 될 시 전반적인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Test Time Adaptation with Dual Task Optimization에 대한 어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여기서 이 클립 어댑터는 이미지 레코니션을 위해서 소수의 샘플만을 리니어 프로브해서 파인 튜닝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메가 최적화를 위해서 리니어 프로브를 이용하게 될 시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듀얼 태스크로 어댑터를 최적화할 시 리니어 프로브 대비 성능 향상을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러닝 에폭에 따른 성능의 영향을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 러닝 에폭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테스트 타임의 컨버전스는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에폭 수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이 본 논문에서는 성능 그리고 시간 비용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서 실험 내 이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위해 5에폭을 에폭수로 결정을 하고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클립을 위한 TFA 모듈을 보면 인퍼런스 시간에서 약간의 시간만을 좀 단축을 하면서 동시에 윈클립에서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윈클립은 멀티스케일 윈도우 무빙 오퍼레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지만 이 TFA를 이용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TTA 적용을 하게 되면은 TFA 대비 약 시간을 3배 정도 더 소요하면서 성능 향상을 추가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윈클립 대비 훨씬 효율적으로 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TFA와 TTA의 T-SNE 시각화 결과입니다. 다음은 이 패치 토큰들을 한번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TFA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보라색과 같은 몇몇 이상치는 잘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TTA까지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 TFA에서는 포착하지 못했던 이상치까지 같이 탐지해서 좀 더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샷 세팅 하에서는 멀티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언어 비엘은 대부분의 기존 모델 성능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풀샷 방식에 있어 학습된 소타 모델과는 여전한 갭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 풀샷 세팅의 소타 모델인 유니AD의 성능은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본 논문에서는 Unified Zero-Shot Anomaly Detection 그리고 Localization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언어 비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교한 이상치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클립으로부터 로컬 어웨어 토큰을 추출해주고 있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도메인 어웨어 스테이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치를 보다 정교하게 로컬라이즈 해주기 위해서 피처를 정제하기 위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샷 세팅하에서 유니파이드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했고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유니파이드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